자, 안녕하세요. 자, 복습 문제 오늘 7문제 한번 봐볼까요? 해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부러 해제만 문제를 냈어요. 해제가 2문제 나오는데 최소한 7문제 중에서 2문제는 걸리지 않을까. 처음에 나올 부분들을 정리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요것만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1번을 한번 봐볼까요? 자, 1번에 보면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자, 1번에 보면 해제는 처음부터 동그라미요, 없었던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소금 무효라고 좀 쓰세요. 해제는 소금 무효입니다. 소금 무효고, 이것과 비교되는 게 해지가 있는데 해지는 장래 무효입니다. 장래 무효. 장래 무효라고 해서 해제와 해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딱 한 번만 기출이 됐고요. 두 번째 합의 해제인데 다른 시험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다른 회사 모의고사에도 합의 해제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냈어요. 합의 해제는 조심할 거 1번에 계약이라는 거 성질이, 그다음에 2번에는 합의 해제는 반드시 뭡니까? 손해배상 X.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상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건 적용이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얘는 부활시킬 수 있다.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손해배상 X, 원상회복 이자 없다. 제3자 보호, 부활할 수 있다. 요 5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을 요걸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입니다. 해제가 되면 당연히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이때 반환할 때는 이걸 다른 말로 원상회복 의무라 그래요. 원상회복 의무인데 이때는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당연히 불문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 전부라고 동그라미요.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전부 반환입니다. 전부 반환해야 되는데 이것과 구별되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구별되는 게 취소예요. 취소한 다음에 반환하는 게 뭐냐면 부당이득이거든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을 구별해 가지고 현존이에요. 현존. 현존이 반환되기도 하고 전부가 반환되기도 해요. 그래서 취소의 부당이득하고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네 번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하여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해제 후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해제 후는 선의자만 보호를 하고요. 악의자는 보호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건 X가 됐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해제 전이면 요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를 해요. 근데 해제 후입니다. 해제 후는 누구만 보호를 해요? 선의. 3자 중에서도 선의만 보호를 하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후가 힌트를 줬고 끝처리에 선악 불문하고 그래서 X가 된 겁니다. 5번에 중도금을 지급했네요.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놔 볼까요? 자, 법정 해제 사유가 있잖아요.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약정 해제는 계약 시에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헤어지기로 합시다 하고 미리 약속을 해놔요. 그럼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해제로,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 해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멘트예요. 4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올라오시면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물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걸 외울 때는 해제 후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가 됩니다. 해제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지만 착오는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로 취소가 되는데, 해제 밑에다는 누구라고 쓰냐면 매도인, 그 다음에 착오는 매수인 이렇게 써놔도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가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건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가 됐어요.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효과로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돼요. 합의 해제는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자, 원상회복을 제공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자 보호가 들어간다, 다섯 번째는 부활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자,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대금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X인데요. 자, 우리 두 개를 나눠요. 이행 불능하고요. 그 다음 미리 이행 거절, 미리 이행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행 불능이나 미리 이행 거절은 첫 번째 변제기까지 기다려서 해지한다 그러면 X가 돼요. 그냥 바로 해지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반대급부, 쌍무 계약이더라도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특이해요. 두 가지가. 그래서 매매 대금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X가 된 겁니다. 세 번째 토지 매수인입니다.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이에요. 그럼 원래 토지를 매매했는데 나중에 건물을 신축한 거죠.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 매수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3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 들어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1인입니다.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도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만에 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판례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 거고, 자, 3번에 오시면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합의 해제 동그라미, 두 번째 이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죠. 이자는요. 세 번째 계약 당사자가 여럿이에요. 여러 명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한다. 여럿일 때 하나, 전원이 또는 전원에게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누구도 다른 해제권자도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제권이 여러 사람일 때는 전원이 전원에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소멸한다. 자, 해제. 자, 우리가 보통 무효가 나오거나 취소가 나오거나 해제가 나오면, 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동시양변권이 따라 들어와야 돼요. 동시양변권.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기행위라 그래요. 그럼 정기행위는 최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뭐는 해야 된다? 해제 의사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해제 의사 없이도 해지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돼요. 반드시 정기 행위는 최고를 안 해도 되지만 해제 의사는 반드시 하여야 됩니다. 자, 5번에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에 자, 채권이 보호 안 되겠는데 채권이 양수인 돼 안 돼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요. 포인트는 채권이에요.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3자다 3자가 아니다. 아니다.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 간혹 가다가 4번을 혹시 이렇게 해제 의사 없이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일 때 여기다 갖다 놓고 자동으로 해제된다. 자동 해제된다 그러면 X가 돼요. 자동 해제는 최고를 하지도 않고 해제 의사도 안 하는 것을 자동 해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기 행위는 최고는 안 해도 해제 의사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 또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럼 X가 됩니다. 자, 4번에 올라오시면 4번에 오시면 자, 교환계약인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소유 X토지하고요. 갑소유 X토지하고 을소유 Y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에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때 보호되는 3자, 보호 안 되는 3자를 고르세요라고 돼 있네. 그러면 자 보니까 X토지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 보호해야 안 해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호해 줘야 됩니다. X토지에 대한 가등기니까. 그 다음에 Y주택을 임차해 가지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보호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봐봐요. X토지야. X토지죠. X토지를 사가지고 이 매수자가 건물을 신축했어. 그리고 이걸 매수한 사람이 있어. 병. 그럼 얘는 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거하고 건물을 매수한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X가 되는데 지금 이 4번 문제하고 아까 몇 번이었죠? 3번. 4번 문제하고 어디하고 연결하면 되냐면 여기 어딨니? 여기 2번에 4번하고 연결하면 되겠네. 2번에 4번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요 니을번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해서 좀 확인을 시켜 놓으시라고. 요것들은 자, 그 다음에 5번에 오면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참 가벼운데요. 자, 해제 의지, 해지는 뭐라고 돼요? 해지 의사 표시. 뭐 해제도 되고요. 전부 다 뭐예요? 묵시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걸 불요식이라고 쓰면 되겠죠? 불요식. 자, 그 다음에 해지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도달이 돼버렸어요. 그럼 철회가 돼야 안 돼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회가 안 돼요. 해제도 그렇고 해지도 그렇고. 자,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네. 그럼 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죠. 그럼 몇 개월 있다가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은 1개월 있다가 도달이 된 날로 소멸되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했으면요.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는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날짜가 달라서 그러지 할 수 있다는 거. 자, 수인이네요. 그럼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소멸된다. 불가분성. 자, 합의 해제네. 합의 보여요? 합의는 뭘로 가야 돼? 계약이야, 계약. 그죠? 계약이면 아까
이자 가산해 안 해? 손해배상 안 한다고. 삼자 보호는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자를 가산하면 안 된다고. 답을 줘버린다고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6번 한번 봐볼게요. 이행지체입니다. 그럼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행 안 하면 그때 가서 해제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5월 10일까지 이행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너 빨리 이행해라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꼭 기간이 명시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계약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51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바꾸면 원상 회복 플러스 엔드의 엔드 또는이 아니에요. 플러스 손배청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자, 정기행위 동그라미죠. 자,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맞죠? 근데 해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 친구는 최고를 안 하지만 뭐는 해라? 해제 의사는 해야 된다.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수인이네요. 그럼 뭐예요? 1인에 대해서도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해야 돼요? 전원이 누구에게? 전원에게 단 글자가 아주 특이해요.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데 보이죠? 여기다 계약 해제는 여기다가 특약으로 이렇게 넣어요. 특약으로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그럼 돼 안 돼요?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은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되지만 서로 약속을 해서 한 사람이 행사하는 걸로 정할 수도 있다고. 요 특약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특약이 들어가면 유효가 돼버린다고. 이거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5번에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 동그라미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행 불능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채무를 이행했어. 근데 도저히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 못할 것 같아. 그때는 이행 불능으로 가서 해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제 시를 기준에서 판단하는데 요건 별 표시해 가지고 체크해 놓으세요. 자, 7번 문제 봐볼까요? 마지막 문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매도인의 책임이 있어. 자, 매도인이 집을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매도인이 실수로 집을 소실시켰나 봐. 이행불능이 된 거죠? 이행불능이 된 거야. 그럼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니까 최고 없이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제한다. 이때 조심할 건 이행불능이잖아. 그럼 변제기까지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면 안 돼요. 반대급부 채용, 자기 채무 제공해 안 해? 급부 제공하지 않는다고. 이런 거 조심해라고요. 요즘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합의해제 또 나와요. 줄기차게 나옵니다. 자, 합의해제 손해배상 없다. 알겠죠? 이자 가산하지 않는다. 부활시킬 수는 있다. 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죠. 해지했다 하더라도 매수자는 착오를 이유로 해지 효과가 발생한 착오 보이죠?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진짜 10년 동안 4번 5번 나와요. 엄청 좋아하는 판례입니다. 이거. 자, 수인 또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1인에 대해서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단 항상 옆에다가 의무규정.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된다고요.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을 금지한 이자 또 나오죠. 가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해제만 7문제를 넣은 거예요. 해제만 7문제를 낸 건데 이 7문제가 모두 기출문제예요. 전체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요것 정도 가는데 약간 좀 염려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잠깐만, 이거 안 넘어가지네. 시간만 내가 할애한다면 여기다 써볼게요. 하나만 쓰고 갑시다. 이게 해제가 됐을 때 요 3자 보호거든요. 이 3자 보호를 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 3자 보호 끝낼 건데 배고프니까. 자, 여기 보면 해제 전은 누구로 가야 돼? 3자 선악을 불문하고 3자는 보호를 하죠. 그 다음에 해제 후는 누구로 가야 돼요? 여기는 선이만 보호돼. 그럼 악인은 돼, 안 돼? 악인은 안 된다는 거 요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3자 보호할 때에 6명은 외워버리면 편해요. 나는 그랬어요. 6명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채권, 매매대금 채권이죠.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양수인, 보호해 안 해? 안 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호해 안 해? 안 해. 3번에 등기가 없는 수증인, 수증자, 그 증여에서 등기가 안 갖춘, 등기를 안 한 수증자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못 쓰겠네. 여기 쓰면 내려갔는데 그냥 위에 쓸 거예요. 그냥.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그래서 3번에다가 4번에다가 그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수익자는 선이이더라도 보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누가 있나? 수익자. 그 다음에 그 토지 매매 있잖아. 아까 우리 나왔던 거. 토지 매매에서 그 매수자가 매수인이 신축을 했어요. 건물을 올린 거죠. 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 매수자. 요걸 매수한 사람. 그럼 요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6번째, 아까 갑과 을이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을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사람. 그 사람은 채권을 압류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그 갑하고 집을 을이 매매했잖아요. 그럼 을이 갖고 있는 게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압류한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을 압류한 거. 그건 안 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을 압류한 자. 이렇게. 요거 6명이거든요. 이 6명이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지금 현재. 요걸 좀 기억해 둘 필요 있어요. 이건 이해고 아니고 간에 애워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 좀 마지막에 해제에서 가장 관건이에요. 이 정도만.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합니다. 아셨죠? 복습 문제를 바로 보지 말고 한 2번, 3번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